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주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고의 종목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참 잘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딱지가 해제가 되어서 그런지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는 지금 한 63만 원까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2월 달에 신고가 급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말대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아다리가 좀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지난주 미증시들 보더라도 전반적인 증시 약세였는데 엔비디아가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좀 지수를 방어했는데 마침 이제 주말 동안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 경고 딱지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뭐 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형제 어떤 그런 뭐 작전주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제도가 대형주 상승까지 막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0위 아래 종목들은 제외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부터 적용하면서 이게 경고 딱지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뭐 미수라든가 뭐 신종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기가 세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어떤 그 수급적인 어떤 좀 우려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지난주에 HBM 가격이 20%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메모리 가격 급등은 디램 값이 계속 급등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 HBM은 원래 비쌌던 거기 때문에 사실 디램 값 급등에 비해서 HBM 상승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건데 HBM이 지난주에 20% 올랐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주말 동안 보시면 5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1일날 31일날 나오는 이 수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될 텐데 HBM 값까지 50% 올랐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더 잘 올랐던 거고 하이닉스는 못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HBM 값이 또 급등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하이닉스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경고도 해제가 됐고 HBM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고 지금 26년도 들어서면서 이 메모리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깔고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도 우량주 사도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시면서 26년도 초반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산타랠리에 이은 10년 랠리까지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로 산타랠리와 신년 랠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살펴보면 로봇주 섹터에서 아주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더기로 좀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좀 CES 때문이죠? 일단 CS를 앞두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항상 CS를 앞두고 올랐던 뭐 로봇이라든가 어찌 보면 어쨌든 로봇이 아직까지 실적이 막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보는 게 맞거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26년도부터 양산의 해로 보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테마주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실적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은 애매한 상황인데 작년까지 한 보더라도 항상 CS를 앞두고 올라갔던 이런 어떤 IT 어떤 그 중소형 종목들이 다 빠졌던 건데 끝나면 빠지나요? 항상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그 세론성 매물이 나오면서 네. 뭐 CS 때부터 빠지던가 좀 일찍 빠지면 CS 뭐 전 일주일 정도 빠지기도 하죠. 네. 다만 지금 CS가 이제 1월 5일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빠질 만도 한 건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까지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테마가 맞던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26년도부터 양산의 해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쌓이는 시기란 말이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목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그 이번 연도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만이 실적이 쌓이겠죠. 네.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어떤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걸 개발했다 하더라도 뭐 현대차라든가 뭐 테슬라 또는 중국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개발을 해놨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법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제 공급망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로 5가 석을 갈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또 5기 될 종목 하나를 오늘은 제가 또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종목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오기 될 수 있는 종목 뒤에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까지 포트에 담아봤던 종목들 얼마나 올라갔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오늘도 지금 5%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는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80만 원이고 네, 오, 그래요. 정말 잘 됐을 경우, 정말 강세를 만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100만 원도 가능하다. 지금 재료가 하나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경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 검토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0일이 제 공시 날인데 그 제 공시 안에 또 역시나 뭐 검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관사 선정 중에 있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아마 1월 10일 날 재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뭐 주관사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 ADR 상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크론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뭐 알다시피 HBM은 거의 독점적이었던 거고 HBM 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론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HBM3E가 좀 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점유율을 살짝 나눠주는 정도인데 지금 마이크론과 같이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디램 점유율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마이크론과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떤 그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어떤 그런 뭐 그 디스카운터인 요소 때문에 못 가고 있던 건데 이제 미국 ADR 상장되기 시작하면은 마이크론과 비교가 되고요. 그 당장 우리 1월 2일부터 또 외국인 계좌에서 어떤 그 번거로운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를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이 외국인 어떤 개인 매수가 꽤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관점 또는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여전히 보유 혹은 조정 시 매수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12월 26일 불과 한 이제 얼마 안 됐죠. 오늘 급등하면서 지금 1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놓치면 흐름 놓치면은 왜 안 되냐면은 결국에 이제 이 엔비디아가 그룹까지 이제 이 기술까지 사왔던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그룹의 기술 이전해갖고 그 대표이사부터 임원진까지 200억 달러를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네. 69억 달러 가치 회사를 200억 달러를 주고 이제 사온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이 에이직 반도체 얼마나 힘을 주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에이직 반도체에 있어서 재작년부터 뭐 그 어떤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던 거지만은 아마 이번 연도부터 로봇 시장과 함께 같이 개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금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부터 뭐 설계 기업, 그다음에 또 소켓 기업들 어떻게 보면 아직 주가가 올라간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 뭐 디램, HBM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면은 아마 2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까지 보유 관점 한번 잡아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인데요. 두산 테스나 오늘 또 보면 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18일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19%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얘도 좀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룹 기술을 갖고 온 것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데 삼성의 파운드리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룹의 LPU를 또 만들고 있던 게 삼성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PU까지 공급하고 있던 거니까는 사실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사와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엔비디아 붙이다라고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의 또 캐파가 더 클 수 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게 테슬라 애플이 제일 큽니다만은 지금 이제 AMD 같은 경우도 또 퀄 테스트하고 있고 이 26년도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또 테스트를 100% 했던 게 두산 테슬라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산 테슬라의 매출까지 꽤 커질 가능성이 꽤 크고 지난번에도 지금 이 자금 조달까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면은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중에 대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유 관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그동안 담아봤던 종목들 리뷰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트렌디한 섹터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로봇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또 보면 이제 젠슨황과 리사수가 빅샷 총출동이라는 게 어떤 또 의미로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AMD의 이제 이 거물들이 나와서 네. CES 바로 전날부터 이제 어떤 이제 그 인터뷰가 아니라 이 공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공개 연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젠슨왕 같은 경우는 1월 5일 1시 그다음에 그날 저녁 6시 반에 리사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1월 6일 새벽 6시부터 그다음에 11시 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뭐 이제 어떤 그 피지컬 A라는 단어를 젠슨왕이 딱 1년 전에 처음 썼거든요. 그러면서 피지컬 A가 뜨기 시작했던 거고 로봇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건데 젠슨왕이 1년 전에 말했던 이 피지컬 AI가 지금 1년 동안 보시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현실화 됐을 때 젠슨왕은 이제 다음은 어떤 쪽을 보고 있을까라고 좀 보는 거고 특히나 젠슨왕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대부분 다 로봇 쪽에서 이제 그 핵심 파트를 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공개 연설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1월 6일 새벽부터 있을 이 연설들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와 마찬가지 현대 세 번째 것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 CES에서 로보티스 생태계를 확장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SDF를 활용해서 로봇을 검증하고 이 AI 로보틱 생태계를 이제 확장한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CES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이 전시회에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이 아틀란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그 차세대 전동식 아틀란스 처음으로 선보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게 바로 자동차 밸류를 높이는 로봇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밸류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로봇 산업이 좋아지면서 이제 자동차 밸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내연기관 차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뭐 기름때가 들어가는 그런 공장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내연기관 차는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네. 거기에 그런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 부품 만들다 보니까는 그 성장성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온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전망이 뭐 굉장히 좀 이제 무궁무진한데 그런 성장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현대차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전시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급망을 딱 세 가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테슬라, 우리의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유니티라든가 엣지봇 등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CES 후로도 아마 몇몇 종목들은 이제 이 세론성 매물 나오면서 빠지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ES를 앞두고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산업계까지 집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산 관련한 이런 프로세스들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 네.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바로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로 로보스타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로보스타는 또 수직 다관절 로봇으로 정말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집중되어 있는 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손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도 한 말이 손가락 기술이 이제 너무 이게 정교하고 우리가 이걸로 빨래를 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빨래를 개는 것까지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손 기술이 가장 중요하던 건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수직다관절 로봇을 이미 LG전자 중국 공장에다가 75대 공급했고요. 베트남 LG 디플 공장에 60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손가락, 그러니까 이 로봇 손가락을 만드는 그 로봇 손가락을 만드는 거에서는 아마 로보스타가 이 LG 그룹 중에서 또 가장 제일 먼저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33%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LG전자가 두 팔이 달린, 그러니까 두 개의 팔에
5개의 손가락에 각각 달린 이 LG 클로이드를 CES에서 공개한다고 이제 이번에 그 이 SNS에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 그러니까 로봇 손가락이 잘 되냐 안 되는 건데 바로 LG전자 준비하고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것들을 또 LG 공장에 공급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던 게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로보티즈, 뭐 하이제나레 이런 종목들은 다 조단위에 올라갔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아직 일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지금 손가락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이 손 데이터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 이제 그 모션 캡처 글로벌 구입하면서 웬만한 로봇 기업들이 이 손가락 데이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에 준비된 기업이 로보스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 집집마다 아주 정교한 홈 로봇들이 보급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로보스타 오늘도 지금 8% 이상 급등하던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 무벡스, 클로봇 이런 기업들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아직 로보스타가 안 올라가 있죠. 근데 결국 CES에서 주인공은 로봇 손가락이 될 것 같고 그 기술 갖고 있는 게 로보스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7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월요일이면 또 무료 방송 4시에 준비되어 있죠? 아니,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연말이라서 무료 방송이 없고 대신에 제가 이제 이 밴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로봇 기업들 또 데이터를 올려놓을 거니까는 네이버 밴드에서 이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하셔갖고 네이버 밴드에서 관련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무료 방송 대신에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